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사 초청 게스트는요, 바로 광주광역시의회 황현택 시의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현택 시의원입니다. 네, 또 벌써 하신 지 11년 차 되셨는데요. 10년 넘어가셨는데 광주 서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느끼신 점이나 어떤 점들을 주로 의제로 다루시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이제 사실 그 서구의회에 있을 때하고 또 시에 있을 때하고는 좀 제가 차원이 좀 틀린데요. 예, 시에서는 사실 제가 가장 보니까 국직원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정도 그 예산이 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에서는 그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를 다루시다 보니까 시 안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의정활동을 잘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택 시의원님은 전반기에 이제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일은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실 광주시의 그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도실철도 2호선이라든지 저희 광주형 일자리 GGM이라든지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네.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줄 것인가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중요한 그 위원장이라고 보이시죠? 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의정활동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시절에 도시철도 2호선이 16년째 저희들이 뭐 결정을 못하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공론화를 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철도 2호선이 저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시절에 네. 그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노력을 해서 결국 이제 착공을 해서 저희가 2024년도 4월 달에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중교통은 젊은 층부터 해서 남녀노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16년째 해결이 안 됐다면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합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널리 알리고 네. 어떻게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통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16년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상 지하철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상 지하철로 만든다는 얘기는 3m, 지하로 3m를 파서 지하철을 만들면 사실 그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네. 또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44개역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보통 지하철역 구간이 한 군데가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청에서 출발해서 그 금호지구를 걸쳐서 백운동 노타리를 걸쳐서 학동, 전대, 첨단까지 쭉 순환열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또 시민들이 편리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착공이 좀 늦어지게 된 그런 원인이죠. 네, 그래도 그 부분을 16년째 꽉 막혔던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다니 이제 광주 시민분들이 조금 더 살기 쉬운 광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광주시의 2021년도 인구 감소
한다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구 정책 조례안도 발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구가 저희가 지금 평균 한 명꼴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0.5명. 예. 근데 강주시도 거기야 뭐 비슷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아마 저희가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강주시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뭐 다른 데도 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강주의 모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 수가 3,000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네. 3,000명이 예를 들어서 유출이 된다 보면 매년 한 개 대학이 강주에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인구 불균형이 지금 현재 강주에도 지금 현재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강주시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황현택 의원님 하면은 사실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되게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현장 중심 주민 지원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서구 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매일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제 교통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 보통 저는 아침에 집에서 7시 40분 정도 집에 나옵니다. 나와서 현장에 도착하면 7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네. 보통 학생들은 8시 10분 정도 등교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은 저 화정 남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이제 교통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화정 남초등학교가 오늘 방학하는 날이더라고요. 네. 방학하는 날에서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로웠는데 저는 이제 방학이 끝나도 교통봉사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날씨도 무척 덥고 그런데 네. 교통봉사 좀 쉬어가면서 하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가시면서 뒷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그래도 애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통봉사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한테 네.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면서 네. 아이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크리스마스 실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삐 호루라기 소리 부르는 아저씨 그런 이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또 저는 교통봉사 할 때 제가 서 있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차가 서행하고 또 시민들도 횡단보도를 잘 지키고 또 모든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질서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들이 옛날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급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저는 한 번도 그 애들한테 뭐 꾸지람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손잡아주기도 하고 조심히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여건을도 마련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들이 담을 넘어오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저는 사실 교통봉사 하면서 제가 의정생활은 민원을 한 70% 정도는 제가 교통봉사를 처리했어요. 강주 서구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도 느끼고 경험하셨을 텐데 앞으로 서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그려보시는 청사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주 서구는요, 강주 5개구의 중심이자 허파입니다. 네. 모든 강주 시민이 서구를 걸쳐서 가는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강주에는 사실 저희들이 오랜 수건 사업인 탄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탄약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탄약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사실 강주 서구에는 굉장히 좋은 여자 고등학교나 우리가 사립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약고 그 부지에 문화 관광 교육 특구로 만들어서 좋은 병원도 하나 유치하고 네. 또 좋은 여자 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진짜 교육 관광 문화 특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한 가지 또 꿈이고요. 네. 저는 또 한 가지는 서구가 강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 큰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풍암 호수 네. 옆에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큰 공원을 갖고 있는데 공원 부지가 네.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엄청 100만 평 정도 넓네요. 되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공원 도시공원 일몰제를 따라서 공원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네. 개발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8.1%만 개발해서 거의 하여튼 100%에 가까운 네.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거든요. 대부분 다른 데는 보통 공원을 뭐 15%, 20%, 30% 이내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중앙공원은 이제 8.1%만 개발이 됩니다. 네. 나머지 예를 들어서 91. 예를 들어서 91 거의 90% 정도 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진짜 찾아오는 서구, 뭐 찾아오는 강주, 볼거리가 많은 서구 네. 이런 쪽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암호수를 그 주변을 좀 개발해서 네. 트레킹 코스도 만들어 보고 또 네. 강주 서구는 우리가 뭐 성형이라든가 뭐 치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의료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성형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치료도 받고 네. 하루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그 또 잘 아시다시피 강주 서구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잖아요. 네. 월드컵 경기장에 그 굉장히 큰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네. 주차장을 그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불법 주차가 남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여수처럼 낭만의 포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주에서도 하루 정도는 머무르고 여수 순천으로 가거나 또 네. 목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전초 기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강주시 서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이제 사실 큰 포부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서구에 항상 아침 교통공사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 서구에 있는 그 중학생들, 네. 그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그 우리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전동카 네. 있잖아요. 네. 전동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전동카를 쌩쌩이 많으시죠? 쌩쌩이 네,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거니까 가장 손쉽게 네.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1분에 150원인가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타고 예를 들어서 한 300원 정도나 뭐 한 500원 미만에서 네. 그거 타고 학교에 언제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동카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야 우리 학생들한테 좀 뭔가 좀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아까 여러 가지로 연계시켜서 생각했던 것이 좀 그 부담을 좀 덜 들어주자. 그래서 마을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네. 마을버스를 어떻게 무료로 구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저쪽 화성시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이 서구에서도 마을버스를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부모님들이 네. 좀 이렇게 교통비라도 좀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서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서구 그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그 뭐 전초 기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또 추가 질문 네.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CNN21은 인권과 정의 또 민주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광주 서구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에도 관심이 아마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주를 이제 5.18 때 2번 온 적이 있는데 5.18을 기념하는 행사 때문에 대학생 때 2번, 고등학교 때 2번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5.18이라는 그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관광적으로도 뭔가 풀어내기 되게 좋은 스토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그 건물들을 이제 방문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하루 이틀 정말 모자랄 정도거든요. 광주가 지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뭔가 여행과 관광에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에 관련된 그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역사 공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주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네. 한번 이렇게 이쪽에 관광을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를 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그런 쪽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도 문화재단이라는 그런 또 그 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찾아서 이 광주의 이렇게 관광이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기반 조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해서 더 많은 우리 광주의 인권 평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에도 이제 가면 에펠탑이 있고,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그 십자가 모양의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광주에도 기념탑을 하나 세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취업에서 이어지는 결혼까지 굉장히 인생사에서 되게 큰 부분을 다 말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서구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청사진이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또 서구민과 함께하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보도 제작의 김주석, 함께한 저는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